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니아입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번 영상에 막 급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하울을 냅두고 영상을 끊었잖아요. 그때 제가 치킨 먹으러 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금방 두 번째 영상을 찍을 것처럼 말씀을 드려놓고서 이렇게 또 시간이 3주? 한 달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뜨개구리를 데리고 왔어요. 사과하는 뜨개구리. 귀엽지 않은 저 대신에 뜨개구리의 귀여운 사과를 받아주세요. 저는 요즘에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쿠. 이사가 좀 더 가까워져서 이제 실을 담아갈 그 김장 봉투도 샀고, 지금은 또 이제 책상에 이렇게 펼쳐놨던 뭐 붕어빵 마커 재료들이랑 이런 것도 좀 박스에 넣고 정리를 하려고 방금 책상을 치우면서 이것도 마커들도 만들어놨어요. 원래는 제가 마커를 종이컵에다가 색깔별로 막 정리를 해뒀거든요. 이런 종이컵에다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정리를 해뒀었는데, 이제 이걸 늘어놓게 되니까 좀 치워보려고 세트 구성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고 그리고 책상 정리를 한 김에 영상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치우고 계속 해볼게요. 얘는 어디다가 앉혀놓을까? 얘네들은 제가 만들었던, 레진으로 만들었던 하트 트레이들인데요. 다 하나같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다 제각각이에요. 여기다가 뜨개구리를 앉혀놓고, 뜨개구리도 이거 하나 더 뜨고 싶었는데 참 맘 같지 않네요. 뜨개구리는 여기에 이렇게 앉혀놓고 저의 뜨개를 가지고 와 볼게요. 그동안 영상은 못 찍었는데 그래도 뜨개는 틈틈이 했어요. 근데 뜨개는 했는데 속도는 안 나고, 그래서 사실 완성작은 없습니다. 완성작은 없고요. 심지어 저번에 그 목둘레를 수정하겠다고 했던 그 프로방스 탑도 아직도 코도 안 주었어요. 다행히 그걸 돗바늘 마무리 해놨던 거를 풀어놓는 것까지는 했는데 다시 코를 줍지 못하고 올 여름에 입기는 입어야 될 텐데 그냥 바라보면서 그러고만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요즘 뜨고 있는 거, 오늘은 완성작이 없으니 바로 뜨고 있는 것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영상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진을 몇 번을 올리긴 했어요. 요거 실 엄청 귀엽죠? 확대를 좀 해볼까? 이 실이 되게 짙은 고동색, 짙은 밤색이라서 화면으로는 되게 색이 날아가게 나오는데요. 손을 여기다 두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겠죠? 이거는 파인아트얀의 러스틱 네프라는 실인데요. 얼마 전에 출시하시고 공동구매가 끝났어요. 지난 주말까지 공동구매를 하셨었고, 저는 체험단으로 제공을 받은 거고, 요걸로는 옷을 이미 뜨고 있고요. 공동구매에서도 2콘을 사서 지금 그것은 배송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직 제가 공동구매로 구입한 거를 받지는 못했어요. 이 실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만 조합을 해놓은, 너무 예뻐요. 여기 이 실에 콕콕콕 박혀있는 네프들 진짜 너무너무 귀엽죠? 제가 고른 색이 어텀 브라운이라는 색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짙은 고동색인데 약간 색 자체도 조금 멜란지 느낌이 좀 나고요. 섞인 느낌이 나고, 네프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되게 톤 다운된 그런 색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가을에 좀 분위기가 있는, 왜 가을에 막 낙엽 질 때 있잖아요. 낙엽 질 때
단풍잎도 떨어지고 은행잎도 지고 요런 좀 가을 느낌 그런 색깔이어서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체험단으로 이 색의 러스틱 nep을 뜨게 되었고 저는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원래 좀 꽈배기 니트를 뜨고 싶었어요. 꽈배기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걸 뜨고 싶어서 막 검색을 하다가 원래는 뜨고 싶었던 디자인이 사실은 있었는데 게이지가 조금 안 맞아서 다시 다른 도안들을 좀 물색을 하다가 제가 고른 도안입니다. 바늘이 자꾸 테이블에 부딪혀서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요런 니트예요. 탑다운으로 뜨는 니트고 목은 겹단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코 주은 거 아니고 바로 이 고무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겹단 만들고 쭉 내려오는 탑다운이거든요. 근데 이 무늬 너무 귀엽죠? 이거 도안 이름이 브레타마? 요 도안이에요. 브레테마 스웨터. 그리고 작가님도 롤라 다코스타라고 있나? 그래서 요 브레테마를 검색을 해봤더니 포르투갈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은 브레테마라고 읽네요. 요 구글이. 항상 외국 도안에 이름을 말할 때는 제가 발음 틀릴까봐 자신이 없는데 어쨌든 요거는 브레테마 스웨터라고 앞으로도 부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요크 부분은 다 끝났고요. 요 스웨터는 요크 부분이 엄청 매력적인 스웨터거든요. 아까 그 메인 페이지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면 요렇습니다. 밝은 색으로 원작은 떴는데 무늬가 더 잘 보이죠? 요크 무늬 이렇게 내려오고 아래쪽에는 콩콩콩 볼 달려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더라? 퍼프? 구슬? 방울? 폼폼. 폼폼이 달려있는데요. 지금 제가 어두운 색으로 떠서 사실 이 윗부분을 뜰 때는 그 무늬가 막 그렇게 도드라지지는 않아서 약간 뜨면서도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 실이 이 디자인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약간 러스틱하고 귀여운 느낌의 그런 실이 이 도안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는데 요 윗부분에 뜰 때는 막 무늬가 막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을 좀 했어요. 아무래도 체험단으로 뜨는 거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무늬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점점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태예요. 여기 무늬까지 다 뜨면 양쪽에 소매 분리를 하고 이제 몸통을 떠내려 갑니다. 이제 한 40cm 정도가 자라서요. 앞으로 한 5에서 10cm 정도를 더 뜬 다음에 고무단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몸통은 생각보다 이 폼폼이 이제 몇 단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 폼폼을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꽤 재밌거든요. 그리고 되게 뭐랄까 엄청 옹졸하지 않나요? 옹졸하고 귀엽게 폼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짙은 색인데도 이 폼폼이 되게 막 확 도드라지는 것도 아니고 좀 은근하게 보여가지고 저는 더욱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러스틱 nep 실이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많이 사용하는 콘사 합사실들처럼 막 가닥가닥 갈라지는데 그게 합사되거나 그런 실이 아니에요. 보면 실 한 가닥이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두 가닥이 연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엄청 가늘지만 제가 스와치를 떠서 세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스와치 떠놓은 게 요건데 사실은 요 무늬랑 요거랑 다르잖아요. 제가 원래 뜨려고 했던 스웨터가 요 무늬였어요. 근데 게이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포기한 바로 이거. 요거는 다른 실로 뜨려고 실도 정해 놓았답니다. 다음에 언젠가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세탁후는 이렇게
이렇게 통통해져요. 얘가 세탁 전이고 요게 세탁 후고 엄청 팡실팡실해지죠. 두툼해지기도 하고 그 실의 솜 사이에 막 공기가 들어가서 엄청 퐁신퐁신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게 잘 안 끊어지거든요. 막 좀 힘 주면 당연히 끊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퐁신퐁신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사실 되게 잘 끊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스르르륵 하고 끊어져요. 근데 그만큼 부풀어 오르니까 되게 가벼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이 실의 느낌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보통 또 이런 실을 또 보면 좀 뭐랄까 거친 실들이 꽤 많잖아요. 특히 래프사들 중에서는 막 그렇게 부드러운 실을 찾기가 저는 쉽지 않았는데 콘사를 주로 찾다 보니까 요거는 되게 부드러운 편? 그래서 저는 이너로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몇 번 맨살에 이거 착 한번 사이즈 본다고 몇 번 입어봤는데 그렇게 막 거슬리지 않고 맨살에 충분히 입고 다닐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옷을 뜨고 있고 이거를 빨리 7월 안에 완성을 하는 게 저의 목표인데 열심히 떠보겠습니다. 이게 체험단이라서 아무래도 저의 지금 1순위 뜨개예요. 이 실도 너무 예쁘고 도안도 되게 마음에 들어서 진짜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고요. 저는 지금 이거를 1순위로 열심히 뜨고 있고 요 색 말고 공구에서 2가지 색을 더 샀는데요. 아직 제가 받지 못했지만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실이 모두 20가지 색이 있어요. 무려 20가지 색이나 있어서 저는 그 중에서 고르느라고 아주 진땀을 많이 뺐습니다. 진짜 맘 같아서는 모든 색을 다 하나씩 가지고 싶더라고요. 아, 맞아. 제가 이사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실도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사를 하면 당연히 실도 다 옮겨야 되는데 이제서야 왜 중고나라나 당근 같은데 이사 때문에 급처합니다 하는 이제 콘사를 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사 때문에 급처합니다. 급히 팝니다. 이렇게 실을 이제 중고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공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김장 봉투를 30장을 샀는데 30장이 들어있는 거 한 세트를 샀는데 이제 제 생각은 김장 봉투에 실도 담고 어차피 이사를 하려면 옷이나 이런 걸 좀 한 번에 옮길 그런 봉지가 필요하니까 튼튼한 김장 봉투에다가 하면 되겠거니 그리고 버릴 옷들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의류수거함까지 옮기기가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산다라고 30장을 구입을 했는데 한번 실을 한번 싸보자 하고 봉투 하나에다가 실을 좀 넣어봤어요. 봉투 하나에 커다란 콘이 한 10개 남짓 들어가더라고요. 10개에다가 500g 요만한 작은 콘들이 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와 그렇게 한 봉투를 만들어 놨는데도 티도 안 나더라고요. 제가 저의 이 실 보관장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넣었는데 어디서 뺐는지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옮기면 금방 옮기겠지라는 굉장히 아니란 생각으로 쌓아왔던 실인데 이거를 이렇게 막상 봉투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담아보니까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와 내가 가진 실이 진짜 많구나. 그래서 조금 막막해졌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막막해졌지만 이제 와서 팔고 그러기에는 좀 늦었고 사실 팔고 싶은 실도 없고 다 너무 좋은 나의 실들 그래서 열심히 잘 옮겨봐야죠. 지금 제가 새로 이사갈 집에 뜨개방이 될 방을 정했어요. 거기다가 렉장 몇 개 이제 사서 넣고 콘사들 넣을 좀 수납장 같은 거를 몇 개를 넣으려고 구상 중인데 제 생각처럼 예쁘게 뜨개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 집 정리가 좀 되고 나면 집도 보여드릴게요. 저의 이 콘사 정리하는 그런 것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너무 예쁘다. 제일 열심히 뜨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맞아. 할 얘기가 또 생각났어요. 제가 여기 소매 분리할 때, 여러분들 소매 분리할 때 실 거시나요? 보통 도안에 보면은 탑다운 소매 분리할 때 버리는 실로 뭐 여기 소매 코를 남겨둬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실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실로 해놓으면 뜰 때는 편하긴 한데 그 실에 옮겨져 있는 코를 다시 바늘로 옮기는 게 너무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뜰 때 불편하더라도 이런 케이블에다가 걸어 놓는데, 이 케이블도 이게 자꾸 이렇게 해서 덜렁덜렁 하니까 이제 불편함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런 아이템을 발견을 했는데, 짜잔! 이게 스티치 홀더라는 건데 실곳간에서 구입했어요. 그래서 스티치 홀더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아이가 나옵니다. 이게 플라스틱 튜브 같은 건데요. 되게 유연해서 여기 튜브라서 가운데 빈 공간이 있고, 이 빈 공간에다가 돗바늘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 돗바늘로 얘를 이제 꿰요. 꿰면 그리고 나서 다시 바늘을 그 대바늘에다가 옮길 때도 이 양쪽에다가 돗바늘 끼워서 바늘로 옮기면 실에서 바늘로 옮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다 라고 하셔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그 모양이 요건 다음번에 보여드릴 프로젝트인데 요렇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묶어놨어요. 근데 제가 아직은 여기에서 다시 바늘로 코를 옮기는 작업을 해보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옮겨놓으니까 옮기는 과정은 굉장히 편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이제 한번 여기서 바늘로 한번 옮겨보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실보다는 옮기기가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렇고요. 이따가 하울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다음 프로젝트 넘어가 볼게요. 다음 프로젝트예요. 방금 보여드린 이것. 요거는 많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요거 나무님의 아란 스웨터예요. 아이고, 실 어디 갔지? 나무님의 탑다운 아란 스웨터 클래스 101에서 강의 신청해가지고 이제 뜨고 있고요. 근데 강의가 요번에 보니까 7월 말까지더라고요. 7월 26일인가? 까지인데 제가 여태까지 너무 딴 거 하느라고 넋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서야 막 이제 열흘도 안 남아서 막 좀 부랴부랴 뜨고 있는데 아직 저는 소매 분리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참 게으름의 결과가 이렇게 강의 날리면 안 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야 되겠어요. 보니까 뭐 지난 강의를 조금 더 볼 수 있게 해주는 월정액 같은 것도 있던데 정 안 되면 그런 것 좀 신청해가지고 좀 더 한 달 정도 더 봐야죠 뭐. 네, 지금 저는 소매 분리까지 이렇게 하고 아까 그 스티치 홀더 가지고 소매도 이렇게 끼워놨고요. 저는 넥라인이 지금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원작보다 더 팠어요. 그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원통으로 나무님은 원통으로 그 고무단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안목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고무단은 나중에 하기로 빼고 이제 시작은 평면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운데서 연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넥 부분을 시작을 했고, 도안이랑 저는 90 사이즈 그 도안이랑 같은 방법으로 쭉 여기까지 뜬 상태입니다. 요거 실은 엄청 퐁신퐁신해진 상태예요. 요거는 올랑올랑얀의 다온 실이에요. 다온 실 4가닥
원래는 다운실이 15수 단사로 나왔는데 그거 4가닥을 연사한 페핑그와라는 색상 이름으로 판매하셨던 실입니다. 이걸 처음에 제가 한 200g 정도 감았는데 그걸로 이만큼이나 뜨고도 이만큼 남았어요. 아마 요거 다 쓰면 몸통 거의 다 뜨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무게가 저의 예상으로는 되게 가벼울 것 같아요. 전체 무게도 막 엄청 많이 나가지 않을 것 같고 가벼울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원래 이런 화이트 색상의 아란 스웨터 모두 다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되게 마음에 들고요. 겨울에 되게 가벼운 꽈배기 스웨터로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이 강의를 신청하면서 저의 목표는 가디건까지 변형해서 뜨는 거였는데 이게 일정이 생각처럼 마구 쉽지 않네요. 사실은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여름 휴가 기간이 되어서 제가 막 신나게 뜨개 계획을 세웠었는데 올해도 여름 휴가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이사하고 이런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거 있죠. 제가 처음으로 이제 혼자 준비하는 이사라서 그렇습니다. 자, 2번째 프로젝트 끝났고요. 이제 3번째 프로젝트는 아마 보셨던 거예요. 짠! 요것도 개구리. 많이 자란 데일리 스트라이프 스웨터입니다. 어쭈구리님 도안이고요. 지금 많이 자랐는데 생각보다 이 품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카메라에 다 안 담길 정도로 이 앵글이 저 위쪽은 제가 막 레진 재료들 펼쳐놓고 그래서 좀 지저분해가지고 이걸 막 축소를 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요 정도 나오는 게 최선인데 이게 저의 생각보다 매우 커지고 있어요. 이게 게이지가 저의 생각보다 점점 더 뜨면서 커졌나 봐요. 그렇기는 한데 좀 품이 생각보다 커지긴 했지만 되게 무난하게 가을쯤부터는 잘 입을 것 같고 이 넥라인 정말 봐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뒷목도 살짝 경사가 있는 넥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뒷목도 살짝 파여 있어요. 뒷목도 완전히 일자인 것보다 조금 파여 있는 게 입기가 더 편하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실이 조금 옆으로 휘고 있다는 거. 네, 다행히도 이거는 줄무늬가 틀어지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세탁하고 블로킹해서 어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 희망을 가지고 있고 긍정 회로를 돌리고 있고요. 여기에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 저의 리본 마커. 붕어빵 마커 만들듯이 리본으로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저는 붕어빵 마커 요즘에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저 2개의 프로젝트에도 다 붕어빵 마커가 걸려 있습니다. 옆에 있는 김에 깨알 자랑. 지금 요 리본은 이 분홍색 붕어랑 같은 색깔을 제조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 레진이 굉장히 신기한 게 이 리본이랑 이 붕어랑 질감이 조금 달라요. 얘는 진짜 완전 반딱반딱하고 얘는 좀 표면이 무광? 약간 매트한 무광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 몰드에 따라서 약간 이 결과물의 질감 표현도 다르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깨알 마커 자랑. 저의 마커는 꽃과 공방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요 실은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 실 소모사, 레미안 같은 소모사 메르디안이었던가? 그런 소모사 콘사 합사해서 뜨고 있는 건데, 이게
저는 거의 몸통을 다 뜨고 팔만 조금 더 뜨면 되는데 엄청 많이 남았어요. 여기서도 반 정도는 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잠시 스탑을 해놓았는데요. 스탑하고 더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얘가 지금 콘으로밖에 없어요. 감아놓은 실을 다 썼는데 실을 감기가 너무나 귀찮아서 좀 요즘 방치가 되고 있는 녀석이에요. 이제 일단 체험단으로 뜨고 있는 거 좀 마저 뜨고 나서 다시 가을에 진짜 잘 입을 것 같으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요거는 제가 보여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드디어 뜨고 있는 상네스입니다. 상네스 가디건. 떠야지 떠야지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서야 이만큼을 떴어요. 근데 원래 사실은 제가 훨씬 더 많이 떴었거든요. 지금 여기가 가디건이 이렇게 V로 만나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 아래쪽으로 일자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 한 요 정도를 더 떴었는데 쫙 풀렀어요. 그래서 저의 이 콘사에 감겨있는 이 뚱뚱한 얘네가 바로 이만큼 떴다가 풀어진 실들이에요. 아, 진짜 왜 그랬냐면 도안을 보고도 까막눈처럼 도안을 보고도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제가 게이지 때문에 첫 번째 사이즈를 떴나? 두 번째 사이즈를 떴나? 그랬는데 이걸 뜯어 보니까 제가 큰 사이즈를 따라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참 뜯어 보니 저의 이 앞에 이 버튼 밴드 안쪽에 다른 분들의 프로젝트보다 여기 공간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분들이랑 좀 생긴 게 다른데 이러면서 프로젝트들 사진 보고 도안 보고 그래가지고 다 풀었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앞섭 이상하게 남겨놓고 막 앞뒤판 길이 이렇게 너비도 다르고 그러느니 그냥 풀고 다시 하자. 이걸 풀을 때만 해도 저는 이 프루시오가 두렵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막 뜰 게 막 많고 그러니까 좀 망설이고 그냥 방치해 놓을 것 같은데 그때는 열심히 풀어가지고 다시 감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두어 단 정도 뜨고 계속 요 상태이고요. 그래도 열심히 떴는데 이게 라쿤실 합사실이라서 좀 북실북실해가지고 손이 잘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 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요거는 올랑올랑년에서 판매했던 합사실인데요.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실로 요 조합으로 해가지고 합사실을 만드셨던 거예요. 라쿤이랑 그리고 여기 반짝이 실도 한 가닥이 들어있고 그 네프가 콩콩콩 들어있는 네프사도 한 가닥이 들어있어서 좀 귀여운 느낌이에요. 네프사가 한 가닥 들어있는데 막 그게 과하지 않아서 이거 편물 보시면 네프가 쫑쫑쫑 들어있는 거 좀 보이죠? 이게 실물로 보면 더 귀여운데 뒷면에는 네프가 좀 더 잘 보여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반짝이 메탈사도 들어있고 네프도 들어있고 해가지고 그냥 완전 메리아스 편물로만 되어 있는 걸 뜨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실로 뜨는 상네스에 그냥 꽂혀버렸어요. 이거 상네스를 뜨면 엄청 귀여울 것 같은데 딱 이게 꽂혀가지고 그래서 바로 코를 잡고 했어요. 근데 이 보시다시피 앞판에 이렇게 무늬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무늬가 이렇게 있고 반짝이도 있고 네프도 있어서 좀 화려한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무늬도 꽤 잘 보이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근데 색상이 막 그렇게 튀는 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 되면 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만큼 푼 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기에도 저의 붕어빵 마커가 붕어빵.
얘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잘한 상태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 보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떴어요. 모든 프로젝트들을 다 막 완전 시작 부분인 것도 없고 다 소매 분리하고 몸통 찔끔 떠놓은 다 똑같은 상태? 다 어떻게 이렇네. 그리고 우와, 드디어 지금 영상을 30분 정도 찍은 것 같은데요. 드디어 제가 보여드리는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얘는 좀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했어요. 짠! 요건데요. 무늬 너무 귀엽죠? 무늬가 너무나 귀여운 배색 니트입니다. 얘가 폼폼에 들어가 있는 폴리리듬이라는 스웨터예요. 요거죠, 요거. 이거 작년 겨울에 나왔던 건가요? 작년 겨울인가? 맞다. 2021년 윈터. 폼폼 겨울호에 나왔던 요 표지 모델의 폴리리듬이라는 스웨터인데요. 사실 저는 요거를 보고 반해서 이 폼폼을 구입을 했는데 이 해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도록 그냥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다가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렌우드의 서윤님께서 요거를 테마로 해서 함뜰을 여셨거든요. 그래서 예고하셨을 때, 나 저거 뜨고 싶었는데, 지금 같이 뜨지 않으면 진짜 안 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집하실 때 바로 들어갔습니다. 실을 고를 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요거랑 저의 처음 후보는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요게 그 올랑올랑년의 실들로 뜬 건데 얘가 올랑올랑년의 결이고 얘는 올랑올랑년 아니고 데일리 니팅년에서 옛날에 샀던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약간 멜란지 느낌 나는 연보라색이랑 흰색 배색으로 스와치를 냈는데 좀 되게 스와치가 작아서 더 그렇겠지만 좀 흐리멍텅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렇기도 했고 얘가 15수 3업짜리를 두 겹으로 했더니 너무 두꺼워지고 좀 둔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이 도안은요. 이렇게 뒷면에 이 배색 그 실을 걸 때 뒷면에다가 요렇게 걸어서 뜨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 레더백 자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면 뭐라고 하더라? 인비저블 리팅? 요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시도는 해보지 않아서 요번에 요걸 뜨면서 배운 기법인데요. 그 뒤에다가 그냥 스트랜디드 니팅 할 때 뒤에다가 그냥 거는 것보다 훨씬 앞면이 깔끔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뜰 때는 약간 번거로운 거는 있지만 떠놓고 나니까 결과물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배색 구간이 넓은데 앞면에서 보면 하나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 뒷면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실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긴 구간에서 그 실을 그냥 걸면 여기 사이사이에 아시죠? 이게 특히 이렇게 배색 두 개의 색 차이가 대비가 좀 많이 날 때에는 그 뒷면에 건실이 찔끔찔끔 삐져나와서 보이는 게 좀 걸리는데 깔끔하고 되게 괜찮네요. 그래서 새로운 기법을 배워서 좀 뿌듯하게 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배색하면서 여기 좀 잘못했나봐요. 좀 쪼이네. 좀 신경 쓰면서 해야겠다. 그래서 요거는 색 대비도 좀 아쉽고 너무 두툼하고 그래서 실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배색실은 요것과 요건데 이거 큰 거 너무 웃기죠? 얘는 노블레스고요. 요거는 올랑올랑년에서 처음에 올랑올랑년에서 이제 재고실들 판매하실 때 있었던 그 포도주 캐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셨던 실인데요. 캐시미어가 10%인가 15%인가 들어있는 실이라고 그때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보라색과 검은색의 그런 느낌? 좀 팥죽
진한 팥죽색 되게 예쁘죠? 저 요런 색을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포도주 와인색이에요. 요렇게 두 가지 색 배색으로 해서 요렇게 무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배색이 되게 잘 보여서 진짜 뜨면서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빨면서 세탁 괜찮아야 될 텐데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스와치 세탁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또 이 옷 세탁하는 거랑은 또 달라서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아까 화면에서 그 스트라이프 니트는 다 한 화면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이렇게 작아서 이거 내 몸뚱아리에 들어가려나? 이게 저도 게이지를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작게 고르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물이 너무 작아서 좀 걱정이에요. 또 세탁하고 나서 좀 이렇게 늘려가지고 좀 펼쳐주면 좀 낫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무늬가 2단 올라갔고요. 빨리 뜨신 분은 지금 2벌을 완성하셨던데 저는 아직 2단째이고 7월 함뜨인데 아무래도 7월에는 완성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7월 안에 저 러스팅 랩프로 뜨는 브레테마를 완성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여서 근데 되게 재미있게 뜨고 있고 너무 좋아요. 완전 예쁘죠? 예쁘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랑 같이 하나 더 자랑하고 싶은 거 있는데 요 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궁금하시죠? 요거는 빼볼게요. 요렇게 생긴 이거는 얀 홀더예요. 스르륵 인스타그램의 스르륵 공방에서 구입을 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주문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주문만큼을 만드셔서 일괄 배송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인스타에서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샀습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쓰는 아이템이냐면 여기가 자석이에요. 그래서 쇠붙이로 된 데에다가 이걸 이제 찰싹 걸어놓고 여기에다가 실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실 가운데 구멍에다가 이제 얘를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실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제 이걸 풀면 이렇게 스르르르 풀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자석으로 철제로 된 어디든 이제 붙이면 이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요게 생각보다 빙글빙글 잘 돌아가면서 되게 잘 풀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아이템인데 되게 아이디어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 잠깐 카페 갔는데 카페에 그 책상이 아니지. 카페 테이블 다리랑 그 테이블 아래쪽이 철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붙여놓고 한번 해봤는데 잘 풀리고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심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피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볼에다 그냥 끼워 다니면서 아까 제가 끼워놨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끼운 상태로 들고 다니면 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제 가격이 이게 꽤 여러 개를 사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어서 제가 하나밖에 구입을 하지 못했지만 여유가 있으면 한 개쯤 더 사고 싶기는 해요. 이렇게 배색 같은 거 뜰 때 이렇게 찰싹찰싹 붙여놓고 양쪽에다가 뜨면 되게 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한 개 있으니까 이거 잘 사용해보고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또 물욕이 아주 그냥 물욕하니까 생각났는데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차오구에서 새로 제품 나온 거, 새 바늘 나온 거 그거 얼마 전에 앵콜스에서 판매를 했었잖아요.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를 했는데 200세트 판매했다고 했나? 그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오구에서 신상 나온다고 해가지고 약간 좀 기대하면서 그 전에 차오구 세일 많이 하고 할 때 열심히 눌러서 참았어요. 이사하고 하면 돈 들어갈 때도 많으니까 참자. 그리고
치아오구 새 모델 나오면 그거 사고 싶다. 그러면서 참았었는데 요번에 공개가 되었으나 그 가격이 엄청난 거예요. 그 치아오구 스틸인데 약간 니트 프로 징 바늘? 카본즈 바늘이라고 하나? 근데 그거랑 되게 모양새가 닮았는데 중간 부분은 까맣고 이제 중간 부분은 까맣고 끝부분만 스틸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컴플리트 세트로만 판매를 했었고 가격이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얼마였지? 40만 원이었는데 25% 할인해서 그 세트가 30만 원이었나? 그래가지고 으악 하면서 저는 이제 더 뽐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와 엄청 비싸네 하고 저의 뽐뿌는 사라졌고 근데 이게 200세트가 꽤 금방 다 매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매진이 되고 나니까 좀 아쉬운 그런 기분? 어쨌든 새로 치아오구 바늘 이게 조립식 말고 만약에 낱개로 나온다면 1개, 2개 정도 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나온 게 치아오구 쇼티. 지금은 레드 쇼티랑 블루 쇼티 2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레드랑 블루가 있는데 요거. 요렇게 저는 쇼티 세트 2개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는 3mm 이하. 3mm 이하? 요거는 3.5mm 이상. 3.5mm부터 5mm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원래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던 거고 저는 이렇게 2개를 다 샀는데 사실 옷 뜯다 보면 소매랑 5mm 이상인 바늘로 뜰 때도 있잖아요. 그게 좀 아쉬웠단 말이죠. 5mm까지는 이걸로 해결이 가능한데 5.5mm나 6mm 이렇게 굵은 바늘로 뜨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소매를 뜰 때 매직 루프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바늘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냥 나무 바늘을 잘라서 줄도 자르고 해가지고 이걸로 어찌어찌 버티고 있었는데 치아오구에서 더 굵은 바늘 쇼티 세트도 만들었다고. 그게 옐로우 세트더라고요. 그거는 좀 사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가 쓰는 호수보다 너무나 많은 호수가 들어있어서 나중에 단품으로 나오면은 살까봐요. 그렇게 머릿속에 또 위시리스트를 잔뜩 만들어 놨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뜨고 있는 프로젝트는 끝이에요. 오, 문어발 엄청 많죠? 문어발 되게 많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다고 해놓고서 치킨 먹으러 사라졌던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는 다운 상자예요. 제가 다운 상자를 이제 이게 박스로 왔는데 박스는 이미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요렇게입니다.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단추가 들어있어요. 다운 박스는 그 지적인 그녀님의 뜨개숍을 운영하시는 지적인 그녀님이 이제 그 상호명을 다운 니트로 만드셨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지적인 그녀님의 생일 기념으로 이렇게 박스를 구성을 하셨대요. 약간 럭키박스 느낌으로 이제 이것저것 알차게 구성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다운 니트의 단추들을 되게 좋아했기도 하고 장바구니에 이미 넣어놓은 단추도 되게 많았어서 좀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완전 재밌겠다 하면서 알람 맞춰놓고 좀 칼같이 구입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었는데요. 먼저 메인이 되는 단추들. 단추가 엄청 많죠. 여기에 그것도 있는데. 사실 이 구성품에 러블리 지니님의 레이클로버 키링도 포함인데 그게 지금 없네요. 그게 다른 데에 있어서 지금은 일단은 요렇게만 보여드릴게요. 단추들.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단추들은 요거.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거는 요거여서 요거는 따로 제가 구입을 추가로 한 거고, 이제 온 단추들이 요렇습니다. 일단 제가 산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꽃단추인데 되게 예쁘죠? 이 뒷면은 좀 이렇게 불투명한 플라스틱이고, 이제 앞면은 좀 반투명하면서 반짝반짝하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오목한 꽃 모양. 요렇게 생겼고,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여워. 그리고 요거랑 세트가 같은 라인이 이렇게 핫핑크 꽃단추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그 아테네 가디건에 달았던 좀 무광 매트한 솥불 단추들, 작은 사이즈들인데요. 얘네들 제가 요 솥불 단추를 보고서 진짜 완전 반했는데 걔네들이에요. 색깔 인디핑크색, 요거는 보라색, 요거는 네이비색, 남색 이런 느낌인데 무광이라서 엄청 고급스럽고 되게 예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 뭉텅이를 넣어주셨더라고요. 요것도 되게 잘 쓸 것 같고, 그리고 얘는 무난한 솥불 단추, 여기저기 다 달 수 있는 건데 요것도 무광이에요. 무광 매트한 그런 느낌이라서 얘도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이제 얘는 이 중에서는 평범한 나무 단추고, 이제 이 뜨개옷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무 단추 다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요. 나무 단추도 뭔가 되게 빈티지한 그런 느낌에 되게 예쁘죠? 이것도 너무 예뻐서 그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건데,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거는 투명한 꽃이고요. 요거는 퍼플인가? 이제 푸른 느낌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꽃 단추인데 약간 오목한 스타일에 투명한데 색이 들어간, 이거 되게 예쁘죠? 완전 영롱해요. 좀 단추가 작으니까 뭔가 얇은 가벼운 봄 가디건 같은데 달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완전 청량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단추들도 무광 솥불 단추? 무광이에요. 이제 무광이 이렇게 매력적일 수가. 그리고 요거는 반짝이 단추. 엄청 블링블링해요. 그쵸? 블링블링. 반짝이 단추가 2가지 색깔로 들어가 있었고, 요거는 마지막인데 미공개 신상 단추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이거는 신상 단추인데 요것도 굉장히 영롱하고 예쁩니다. 민트색인데요. 도넛 모양의 링이 있고, 이게 미공개 신상이라고, 이때는 미공개 신상이었지만 사실 지금은 이걸 사고 2달이나 지나가지고 샵에 올라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뒷면은 약간 반투명한 게 한 겹 덮여 있어서 요것도 되게 산뜻하고 예쁘더라고요, 단추. 이 중에서 저의 원픽은 꽃단추죠, 꽃단추. 너무 예쁘다. 이제 좀 큼직해서 겨울 가디건에 달아야 하는데 아주 예뻐요. 하고 요거는 이거 피터래빗인가? 아닌가? 피터래빗? 요 네모네모한 틴 케이스도 같이 보내주셨고, 이 안에는 뭐 이런 돗바늘이랑 이것저것 넣어주셨고요. 작은 단추들도 여기도 있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다고 제가 요 틴 케이스에다가 다 담아놨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랜덤으로 들어있었던 건데, 이제 지적인 그녀님이 여러 숍에서
뜨개 아이템들을 이렇게 구입을 하시고 랜덤으로 넣으셨던 건데 제가 당첨된 것은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수작 바이이수의 세제예요. 손뜨개 전용 세제. 수작 바이이수에서 손뜨개 전용 세제를 출시하셨을 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엄청 궁금했는데 뭐 다음에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뭐 울 샴푸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자 이렇게 미루다가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거 써보고 싶었던 건데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이걸 받은 이후로 제가 F5가 없어가지고 아직 사용하지 못했는데 조만간 F5가 나오면 꼭 이걸로 세탁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작 후에 6개월 이내에 사용을 권장한다고 하셨네요. 올해 안에 써야 되겠다. 친환경 성분으로 만드셨대요. 친환경 성분으로 만든 울 소재에 가장 적합한 중성화 세제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요런 사용 방법 설명 메모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내주셨던 실이에요. 우와, 손염색 실이 3탈이나 들어있어서 그래서 우와 했는데 요거는 칭파이버의 핸드다이드 얀입니다. 이렇게 3개의 컬러가 3탈에가 들어가 있었는데 되게 매력적인 색상이에요. 분홍색, 주황색, 그리고 보라색 스패클이 들어가 있는 이거 칭파이버의 염색실들이 좀 이 컬러가 되게 강한 컬러가 좀 화려하고 톡톡 튀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 떴던 보자기 숄도 그 배색했던 실이 칭파이버의 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포인트를 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원래 취향이 밋밋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염색실들이 다 좀 뭐랄까 좀 무난하고 좀 색 배합이 막 대조가 그 색 대비가 크지 않은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손염색실들이 많은데 이런 강렬한 색들은 없었던 차라서 되게 반가웠어요. 다음 박스는 요거는 박스에 포함된 거 아니고 제가 따로 산 거고 이렇게 구성으로 이제 내돈내산이에요. 요거는 이따가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하울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가장 최근 쇼핑은 이거예요. 요거랑 실곳간에서 요 스티치 홀더가 되게 궁금하던 차에 구입을 하면서 실곳간에서 판매하시는 염색 단추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요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요거 단추는 매트한 느낌이 되게 예뻐 보여서 너무 궁금했는데 우유 같다. 제가 구입했던 색은 진짜 연한 하늘색. 엄청 뽀송뽀송하네요. 와, 염색을 어떻게 하시는 걸까? 엄청 뽀송뽀송하고 되게 깔끔한 우유 푸딩 같은 느낌이에요. 예쁘다. 사고 싶었던 색은 사실 다른 색이었는데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색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이제 배송비, 이게 참 배송비가 참 아까워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살 때 어차피 배송비를 내는 김에 하나 더 끼워서 사자. 뭐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스티치 홀더인데 제가 돗바늘 잠깐 가지고 와볼게요. 돗바늘, 요건 그 니픽스에서 샀던 돗바늘인데 이 앞쪽이 어머나 갑자기 어두워졌네. 니픽스에서 샀던 이 돗바늘이 앞이 이제 구부러져 있는데 이게 처음엔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요 구멍, 요게 플라스틱 튜브라서 이 구멍에다가 여기 보이는 구멍에다가 이 돗바늘을 끼워서 넣어요. 그럼 튜브가 얇아서 이 돗바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세게 안 당기면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코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요 튜브에다가 코를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걸 바늘을 옮길 때에도 요렇게 바늘을 끼운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를 잡고 이제 바늘로 옮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신기한데 하면서 샀는데 후기는 한번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거기서 추가 상품으로 있었던 건데 저 사실 사용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홀더 이렇게 끼워 놓잖아요. 그러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두 개의 튜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고정을 시키는 용도의 마개라고 하셨는데 이게 해놓는다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고정이 되지는 않고 뭐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서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쓰고 있나 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다시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뜨개템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와 드디어 이거 보여드리네요. 제가 했던 큰 지름. 나름대로 저의 아주 큰 지름이죠. 요거는 슬로우 멜로디에서 패키지로 구입을 했던 건데요. 요 마리안 이사건님의 작품집이랑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옷 중에 하나를 뜰 수 있는 패키지 상품. 요렇게 구입을 했는데 제가 실이 원래 원체 많으니까 패키지 구입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예뻐서 이 스웨터에 한눈에 반해버린 나머지 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오픈한다는 시간 알람 맞춰놓고 바로 지른. 그래서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12 니티드 스웨터여서 이 월별로 그 월 테마에 맞는 스웨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되게 단순한 패턴은 아니고 스티치가 메인이라서 좀 뭐 평범하지 않은? 그러니까 되게 독창적인 디자인, 스티치 디자인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1월의 디자인은 눈 오는 풍경이랑 이제 새해 인사를 쓰는 편지, 뭐 요런 거를 이제 테마로 디자인된 스웨터이고 2월의 스웨터는 요 스웨터예요. 이거 되게 매력적이죠. 이 1월의 스웨터는 네모네모 정사각형들로 이루어진 거였다면 요거는 평행사변형? 요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사각형들로 이 텍스처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 책의 재미있는 점이 이렇게 스와치를 보여줘요. 요게 1월의 스와치. 1월의 스와치고 요게 2월의 스와치입니다. 되게 예쁘죠? 이 실의 색감도 이 스티치 무늬도 단순하지 않고 되게 재미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3월. 3월의 테마는 정원에서 자라나는 이제 새싹이 자라나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 이 스티치도 너무 매력적이죠. 이게 걸러뜨기로 만든 스티치 같은데 그 안에서도 뭐 마름모와 삼각형과 요런 그런 패턴 무늬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4월의 스웨터예요. 이것도 매력적이야. 4월의 스웨터는 이제 봄이 되어서 비가 오고 눈이 다 녹고 땅이 보이고 꽃봉오리가 피어나고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된 옷이래요. 4월의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대망의 5월. 이제 저의 패키지의 주인공이에요. 5월의 니트입니다. 여기 5월의 니트가 이제 초록색의 니트에 분홍색으로 스티치가 콕콕콕콕 박혀있는 이런 모양인데 이제 새소리가 들리고 뭐 정원의 새소리가 들리고 이런 테마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스웨터가 이 패키지의 주인공인데 이제 슬로우 멜로디에 이 사진이 뜨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완전 이제 한눈에 뿅 해가지고 바로 이건 사야 돼. 이제 그랬던 스웨터예요. 그래서 패키지를 드디어 공개합니다. 요렇게 구성이 들어 있었어요. 얘가 이제 메인 실이고, 그리고 요거랑 그 콕콕콕 박혀있던 분홍색 스티치가 이제 요 메인 울실이랑 요 모헤어 실이랑 합사해서 좀 도드라지게 그렇게 떠지는 편물이에요. 네, 메인 실은 티비니? 요거는 100% 퓨어 울, 100% 울이고, 저는 사실 이런 좀 고급 타레실, 수입 타레실을 이제 제가 많이 만져본 편은 아닌데, 핑거링이 아니고요. 좀 그렇게 막 엄청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양털의 느낌이 납니다. 양양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 분홍색 실은 이사거 하이랜드 울. 이것도 100% 울이고, 요런 분홍색 색감이에요. 이거 색깔이 진짜 이쁘다. 핑거링 굵기이고 약간 노란색이랑 분홍색이랑 좀 멜란지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요 실크 모헤어랑 합사해서 그 분홍색 스티치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모헤어랑 합사된 스티치가 이렇게 뿅뿅 나오면 이제 그게 좀 더 도드라지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언박싱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이거를 타레실을 감아야지 그러느라고, 아직까지도 실을 감지 못하고, 시작도 하지 못하고, 저는 5월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7월 중순이 지났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얘는 5월의 니트였고, 그 뒤에, 그 다음은 6월의 스웨터예요. 이제 6월은, 정원과 꽃과 이 메인에 있는 이 스웨터네요. 정원과 꽃과 요런 느낌이 나는 6월의 스웨터. 진짜 이 디자인들이 다 너무 독특하고 예뻐서 다 하나하나 다 뜨고 싶은데 되게 알차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7월은 이제 여름이고 여름의 휴가 그리고 바다 요런 느낌. 바다 여름 그런 느낌이죠? 요거는 뭔가 파도 느낌도 나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8월. 8월은 이제 곡물이 익어가고 옥수수가 익어가고 그런 좀 황금빛의 그런 테마여서 요런 디자인이에요. 요 무늬도 이렇게 곡물이 익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9월은 가을인데요. 가을이면 막 높은 하늘, 뭐 구름, 그래서 요런 디자인. 높은 하늘과 구름. 이 테마라고 하고요. 10월입니다. 10월은 되게 가을에 어울리는 판초네요. 가을에 어울리는 판초. 그리고 11월. 11월은 되게 조용한 달이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서 단풍도 다 떨어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이런 디자인. 마지막은 12월. 12월 하면 이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느낌으로 선물 박스 느낌이 나는 이런 가디건이 12월에 나왔어요.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월마다 뭔가 그 월의 느낌이 담겨있는 디자인이 쭉 담겨있는 책이라서 되게 인상 깊게 봤고 일단은 패키지를 구입을 했으니까 저는 내년 5월에 입더라도 꼭 5월의 스웨터를 뜰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저는 이 책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거를 다른 서점에서는 못 봤는데 이제 저는 이 패키지를 살 때 이 책은 사실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패키지도 패키지지만 이 책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이 1월부터 12월까지 월마다 테마를 반영한 디자인인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그 월의 느낌을
뜨개 디자인으로 이렇게 살린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와, 작가님은 천재인가 봐. 이렇게 저의 하울이 끝이 났습니다. 요게 2달 전에 산 건데 진짜 이제서야 보여드리다니.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삿짐을 어느 정도 옮기고 진짜 본격적으로 콘사들을 포장을 하겠죠? 콘사들 포장하면서 또 수다를 또 떨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또 긴 영상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번 지각쟁이인 제 영상 기다려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인데 여름 더위 그리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다시 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이라는 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찜찜하기도 해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뜨개 즐겁게 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번에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